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일 밤 11시 46분 정도 되었습니다. 어제는 라디오 영상을 찍지 않았고, 오늘은 라디오 영상을 이틀 만에 찍고 있어요. 라디오는 음성 파일로 존재를 할 텐데, 라디오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모순되는 느낌이 있네요. 네. 오늘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허리가 좀 아파요. 그때 제가 영상에서 이제 배를 바닥에 깔고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로 저렇게 하면 허리 아프실 텐데 약간 걱정된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네, 그때 이미 허리가 많이 아파진 상태였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했는데, 오늘이 화요일인데 그러면은 금, 토, 일, 월, 화 5일이 돼 있는데도 아직 허리가 좀 아픕니다. 원래는 왼쪽 목이 뒤에가 아프기 시작했었는데, 그 목 아픈 게 승모근으로 내려가고 등 가운데로 내려가더니 다시 오른쪽 견갑골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목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제 목과 등을 중심으로 담이 온 게 한 바퀴를 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파서 퇴근하고 편집을 안 했고요. 그냥 쉬었습니다. 오늘도 편집을 한 1시간 정도만 했어요. 근데 상추씨 라디오 같은 경우는 다행히 특별히 편집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이렇게 찍을 수는 있는데, 허리가 계속 아프면 앞으로 편집하는데 조금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에부터 사실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MRI도 찍어보고 했었는데 디스크가 터졌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워낙 기본적으로 자세도 안 좋고 해서 뭔가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특별히 편집을 더 했다거나 책상에 더 오래 앉아 있었다거나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거나 했던 건 없는데, 네, 갑자기 허리가 아파져서 네, 오늘까지 고생을 하고 있고, 왠지 한 이번 주까지는 좀 미미하게, 네, 허리에 계속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허리가 낫긴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허리를 좀 잘 관리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네,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편집 시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최대한 영상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사실 편집에 시간을 활용을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막 브이로그 하나 편집하는데 막 20시간, 30시간씩 걸리던 영상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급적 한 10시간 내외로 끝내려고, 네, 하고 있고, 더 짧게 걸리는 영상들도 물론 있지만요. 네, 그래서 허리가 좀 며칠 아프면서 들었던 생각이, 주변에 보면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몸이 좀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주변에 그 그래픽 관련된 디자인 하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나이도 어린데 잘하시고 업계에서도 이제 꽤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진짜 야근도 많이 하는데 집에 와서도 꼭 개인 포트폴리오를 더 준비를 하고 맨날 그러시는 분인데 몸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분도 그렇고, 어쨌든 주변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던가,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에서 실력을 좀 많이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건강이 좀 무너지고 있는 중이던가, 아니면은 한 번쯤 크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던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건강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고
나이가 먹어서도 어쨌든 생활할 수 있는 돈을 계속 벌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 몸을 좀 안 망가뜨리면서 계속해서 내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한 4, 5일 동안. 네. 그리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회사 동료의 친구였나 지인이었나 닭발집을 한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2.5단계로 되면서 9시 이후에는 이제 배달이나 포장만 되는데 닭발집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술 장사를 하고 이제 밤에 장사를 하는데 9시 이후에는 그렇게 해버려야 되니까 망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지가 도저히 안 되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매장들이 그렇겠죠. 많은 개인 사업, 개인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사실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고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제 돈 좀 모으고 돈 아끼고 해야 되는 이제 기간에는 최대한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해 먹고 뭐 그러는 사람인데 사실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좀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약간 외식을 좀 해야 되나? 물론 매장에서 먹는 거 좀 힘들겠지만 포장을 해서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달을 시켜 먹는다던가 물론 매일 그렇게 배달을 시키거나 포장을 해올 때 너무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로만 식단을 채워서는 안 되고 좀 건강한 음식들 위주로 사 먹긴 해야겠지만 그런 게 조금 필요할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어쨌든 뭔가 지금 상황은 그냥 국민들 모두가 왠지 좀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는 뭐 오바하네 뭐 그런 생각까지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또 그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쨌든 내 사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싫지만은 어, 다른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 좋으니까 남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또 잘 먹고 잘 살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남들이 다 안 되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된 상품을 팔고 회사에서 뭐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안 보고 애니메이션 관련된 상품을 안 사고 그러면은 그게 간접적으로 저한테 영향이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뭐 그런 것만 바라보고 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외식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영향이 나한테 올 수도 있겠다.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막 절약을 하고 그러는 거가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매일 뭐 외식을 한다거나 배달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좀 그런 복잡한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도 계속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한데 예전에 이제 예금 들어놨던 돈 중에서 일부 해약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돈들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 같으면은 예금이 이제 만기가 되면 다시 예금으로 이제 재해지를 했었는데 그런 돈으로 주식들을 조금 구매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부로 애플이랑 테슬라가 주식이 분할이 됐어요. 애플은 한 주당 4주로 분할이 됐고 테슬라는 한 주당 5주로 분할이 돼서 애플은 지금 한 130달러 정도 하는 것 같고 테슬라는 한 500달러 조금 안 되게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분할이 되고 나서 조금씩 더 구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두 회사 다 이제 요즘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최소한 뭐 주식 사놓으면은 뭐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냥 뭐 은행 예금보다는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씩 더 샀는데 다행히도 지금 한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뭐 애플도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고 테슬라도 계속 오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만 거의 10%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조금 주식을 또 샀고 사실 이제 주식 얘기 같은 경우를 이제 강가장 채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가 참 뭐한 게 제가 막 제대로 막 공부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사실 이렇게 막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제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약간 조금 뭐랄까 저 사람은 왠지 그냥 철저하게 뭔가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 뭔가 확장해서 과대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저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나 많이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를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강과장 채널에서는 주식 이야기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고 카카오에서 이제 분사해서 새로 이제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이제 주식을 이제 청약같이 넣어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주식을 조금 사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엄청 세서 제가 돈이 진짜 많아도 예를 들면은 뭐 1000대 1이라고 하면은 경쟁률이 카카오 게임즈 지금 그 공모가가 뭐 24,000원인가 그런데 1200만 원인가가 있어야지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주 4주를 받으려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거를 내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예금을 깨서 그거를 공모를 해서 돼서 받는다고 해도 받아봤자 고작 3주 4주 정도인데 그거를 받아서 내가 뭐 얼마큼의 사실 돈을 벌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헛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진짜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뭐 한 몇백 주 받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도 내일까지 이제 기간이에요. 9월 2일까지 공모주 그 신청 기간인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주식에 조금 관심은 있으신데 뭐 공모주나 그런 거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 번쯤 이제 그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몰라서 막 이렇게 능숙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 번쯤 그냥 교양 공부 삼아서 한번 뭐 살짝 알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혹 그 공모주들이 약간 주식이 대박이 나서 뭐 꽤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예전에부터 해서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회사나 주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요 근래는 주식을 조금 이렇게 해보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는 거의 10년 동안 계속 주식 적금이랑 예금만 했던 사람인데 주식이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뭐 해외 주식이나 뭐 국내 주식이나 좀 큰 회사들은 많이 오르니까 사실 잘 모르고 그냥 큰 회사에다가만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기분은 좋긴 한데 이게 반대로 만약에 내가 시작을 했는데 장이 안 좋아서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사실 굉장히 좀 깝깝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운이 좋아서 지금 수익을 조금 내고는 있지만 주식이란 게 어쨌든 거기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약간 부담이 되는 엄청나게 걱정까지는 아닌데 사실 뭐 예금이나 적금 계좌는 한번 넣어놓으면 사실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뭐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시작하기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에 아예 관심이 없고 주식은 쓰레기야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식을 꼭 해야지 좋다 뭐 그렇게 말할 만한 제가 수준이나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그냥 절대 하지 말아야지 뭐 이 정도 생각은 살짝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주씨 채널이 1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이벤트 공지를 커뮤니티에다 올리고, 네, 오늘 낮에였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5분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60분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뭔가 그냥 메일 주소만 남겨주신 게 아니고 정말 진심 어린 댓글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진짜 많이 댓글 읽으면서도 되게 힐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소소하게, 사실 강가장 채널 같은 경우는 이미 구독자도 너무 많아지고 사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유독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대요. 약간 이벤트 사냥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벤트로 검색을 해서 그냥 여기저기 다 댓글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구독자가 아닌데도. 근데 그거를 어쨌든 내가 신청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맞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벤트만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헌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강가장 채널 같은 경우는 상주씨 채널보다는 확실히 그냥 노출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가장 채널도 조만간 아마도 이벤트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때도 하게 되면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상주씨 채널도 종종 더 자주 소소하게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한 18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길게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 이틀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내용이 좀 짧아지네요. 저도 한 30분 이상 정도? 만약에 자면서 들으신다고 하면은 사실 한 30분은 좀 넘어야지 자기 전에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0분 정도로는 최대한 맞추고 싶은데 그렇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8분 정도인데 책을 하나 좀 읽어드릴까요? 책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책장에 잠깐 갔다 올게요. 근데 참 책을 읽는 거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내준 책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읽는 게 그렇게 저작권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구입했던 책들은 읽는 게 조금 좀 쫄리더라고요. 저작권 이슈를,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면 사실 문제가 되니까. 근데 대부분 출판사에서는 뭐 홍보되는 효과가 더 크니까 읽어도 특별히 그렇게 막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한번 많이 아시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사놓고 지금 한참 됐는데 조금씩 읽고 하는데 아직도 다 못 읽은 책인데, 네, 여기서 뭘 읽어드릴까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샀던 거는 그 케이시 네이스텟이라고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유튜버예요. 유튜버이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그 브이로그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냈다고 해야 되려나? 그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영어는 못하는데도 그 사람 영상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많이 보다가 그 사람 이야기가 이 책에 조금 실려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부분은 사자마자 바로 읽었는데, 네, 그 다음 부분들은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오랜만에 펴니까 어디를 읽어야 할지 난감해서,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어서, 일단 제일 앞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이탄은 그 작가, 여기 팀 페리스라는 작가가 이 책이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아니라면은 혹시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매력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하는 일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춰 보건대 이 가운데 3가지만 해내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타이탄들은 하루의 첫 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 높여 강조합니다. 이 시간이 그 이후의 12시간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모두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잠자리를 정리하라 하고 3분이라고 써 있어요. 3분 동안 잠자리를 정리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일어나면은 아침에 이제 이불을 개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불을 확실히 갠 날이랑 안 갠 날이랑 약간의 그 개운함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조금 더 상쾌한 것 같아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2011년 토론토에서 열린 한 지식 포럼 행사에서 단다파니라는 이름의 영성 높은 승려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에너지가 100만 개의 방향으로 1mm씩 흘러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 내게 그는 말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잠자리부터 정리해 보세요. 웃기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한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의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코웃음 칠 일이 아니었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돈 방식은 호텔 수준의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 목표는 그저 시각적인 깔끔함이다. 그래서 흐트러진 시트를 일일이 정리하지는 않는다. 커다란 담요나 이불로 시트 전체를 덮고 주름을 펴준다. 그런 다음 베개를 담요 아래나 위에 가지런히 놓으면 끝이다.
이게 전부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당신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라면, 특히 침실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정리 작업의 효과는 배가 된다. 3분이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주변의 어지러짐을 해결할 수 있다. 해마다 수백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최고의 온라인 마케터 노아 케이건은 호텔에 묵을 때조차 손수 침대를 정리한다. 그는 강조한다. 3분 내에 잠자리를 정리하라. 그 이상의 시간을 쏟으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잠자리를 정리하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아침에 잠자리를 좀 잘 정리하지 않고 출근을 하시거나 뭐 등교를 하시거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잠자리 정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명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한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라 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한 가지 예로 든 게 이 사람은 이제 팔굽혀펴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차를 마셔라. 그 다음에 아침 일기를 써라.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중에서 하는 거는 아침에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랑 가끔 명상하는 거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저도 나머지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저도 사실 끝까지 읽은 책은 아니고, 읽고 나서 와 진짜 개쩐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책은 사실 아닌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책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네, 혹시 이제 도서관 열면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팀 페리스라는 작가 자체가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책을 조금 읽었더니 27분이 됐습니다. 억지로 뭐 시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외주를 하고 나서 외주비를 한 1,00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못 받고 있는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원래는 이제 9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또 어제 전화 와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해준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뭐 소송이 걸려서 거의 다 해줄 수 있었는데, 그 통장이 가압류가 걸려서 지금 당장 안 되고, 빨리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픽 관련된 외주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못 받고 있는 돈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한 일이긴 한데, 네, 그 친구 이야기나 아니면은 비슷한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회사 하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밀리게 되냐면, 어떤 큰 회사가 있고, 이 큰 회사에서 개인 프리랜서들이 직접 일을 받아서 하면은 사실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보통 이제 중간에 좀 껴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회사 같이, 그러니까 이게 친구 회사고 이게 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껴있는 거죠. 이게 저고 제가 새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받아서 이 사람이 다시 저한테 일을 주고 돈도 한번 건너서 가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 프리랜서가 약간 퀄리티를 못 맞춰가지고 기간 같은 거 못 맞추거나,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외주를 주는 회사한테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뭐 돈을 못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중간 업체 입장에서는 그 외주를 했던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아니면은 그 처음 일을 줬던 그 큰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이쪽도 뭔가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 중간 업체한테 돈을 못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한두 회사랑 얽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많은 회사들이랑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미 외주를 시작했었던 그 타이밍에도 이 중간에 있던 그 제 친구 회사는 이제 여러 회사들과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이쪽 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그게 저한테 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제 다른 누군가한테 그게 돈이 지불이 되고, 저한테는 이제 다른 일을 했던 거를 나중에 받아서 주려고 했던, 뭐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중간에서 꼬이면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정신과 약도 먹기 시작했는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류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뭐 그 회사 대표의 뭔가 능력 부족 때문에 그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또 친구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꼭 받아야죠. 예. 사실 저도 그거를 제가 받아서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그때 예전에 저희 회사 이제 월급 밀릴 때 그거를 이제 동료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사회 초년생인 이제 동료 직원들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좀 했으니까 뭐 적금 들어놓은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사실 몇 달 정도 밀려도 먹고 사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은 없는데,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거나 뭐 한 1, 2년 차 이런 분들은 사실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 뭐 생활비 정도라도 하라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일을 막 따다가 이제 뿌렸던 거죠. 여기저기 뿌렸던 건데, 사실 근데 그 친구한테 예전에도 외주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이제 밀리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떼인 적은 없었어요. 좀 늦어진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믿고 시작을 했던 건데,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일을 줬던 제 동료 직원들한테는 그냥 제 사비로 다 돈을 일단 준 상태고, 네, 그 친구한테 돈만 받으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는 상황인데, 그게 참 힘드네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 회사가 이제 뭐 상추시 채널에다가만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원래 좀 힘들었잖아요, 자금적으로. 아 그래서 그런 거 유튜브 강가장 채널에다 얘기했다가 이제 좀 회사한테 약간 혼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네, 다행히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아주 지금 물론 또 언제 어떻게 힘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조금 해결이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향수지 채널 구독자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혹시라도 강가장 채널의 영상의 댓글에다 뭐 이렇게 뭔가 언급을 하신다던가 그러면 또 회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추시 채널에서 우리들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는 걸로. 네, 그러면은 벌써 12시 20분이네요. 저도 얼른 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여기 끝까지,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까지 몇 분이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책 출판사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앞부분 조금 읽은 거니까 혹시 저작권 문제로 문제는 삼지 않아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밖에 안 읽었어요, 저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